자, 오랜만입니다. 17-1번 바로 볼게요. 17-1번 사회적 비교의 힘. 이건 무슨 말이냐? 사회적 비교가 인간의 목표 설정, 그리고 동기부여, 여기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07년생이죠? 07년생. 전국의 고3들. 자, 여러분의 목표는 뭐지? 여러분의 목표는 아마도 대학일 거야. 자,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요걸 아마 목표로 삼고 있겠지. 자, 근데 왜 대부분의 지금 07년생들의 목표가 좋은 대학일까? 그 이유가 뭐야? 그 목표와 동기가 왜 생긴 거야? 그건 바로 여러분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랑 사회적 비교를 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해.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런 분위기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목표가 또는 모든 동기가 대학으로 수렴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그 개도국에 태어난 지금 07년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여러분은 목표나 동기가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이 아닐 수도 있겠지. 왜? 내 주변의 사회적 비교할 대상들이 전부 대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추구하니까,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목표나 동기는 대부분 사회적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남들이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야지. 남들이 좋은 회사 가니까 나도 취업 준비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지? 자, 한번 가볼게. 자, 사회적 비교의 힘은 중요한 요소래. 뭐에? 인간의 동기부여에. 체크 좀 할게. 자, 사회적 비교는 인간의 동기부여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동기부여에다 별표. 자, 문화적인 동물들은, 여러분은 다 문화적인 동물들이야. 문화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야. 자, 설정한다. 셋은 설정한다. 그들의 목표를 설정한대. 꼴은 목표 정도로 하면 돼. 뭐에 의해서? 다른 이들,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다른 이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목표를 설정한대. 자,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는 누구야? 고3들이야. 그 고3인 다른 애들이 원하는 게 뭐야? 대학이지. 그 대학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만약 자연이 헤드 프로그램 했다면 우리를 단순히 뭐 하도록? 찾도록. 뭘? 식량이나 집이나 누군가를.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함께 살 누군가야. 자, 여기 문법 포인트 하나 볼게. 투부정사가 나왔다. 투부정사는 완전한 문장 취급이야. 외워버려. 앞으로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완전한 문장 취급이다. 이렇게 외워줘. 자, 완전한 문장 앞에는 그냥 관계대명사가 단독으로 나올 수 없고, 왜?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해야 되니까 앞에 전치사가 붙거나 관계부사로 써줘야겠지? 그래서 그냥 흠으로 나오면 틀린다. 이 부분 기억해주고. 그래서 함께 살 누군가나 주거지나 식량을 찾도록 단순하게, 미열리 단순하게 우리를 설계했다면, 자연이 설계했다는 거는 자연이 우리를 그렇게 진화시켰다는 거야. 진화이자 설계,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자, 그랬다면 사람들은 가졌을 것이다. 근데 리들이 나왔지. 문장 어딘가에 부정어가 나오면은 그 문장에 속해 있는 동사를 부정해야 돼. 자, 리들은 부정어지. 거의 아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누굴 부정해야 돼? 리들이 쭉 가서 요 동사를 부정해줘야겠지. 그럼 사람들은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거의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지. 뭐를 갖지 않아? 욕구를. 알지? 자, 근데 어떤 욕구냐? 여기 투부정사부터 저 life better까지 묶어서 얘가 얼지 꾸며주는 거다. 자, 찾을 욕구야. 방법을.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삶을 더 낫게. 자, once는 일단 뭐뭐하면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일단 뭐뭐하면이야. 뭐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자연적 목표가 충족되어지고 나면. 수동인 거 기억하고. 자,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보자. 자, 만약에 자연이 우리를 설계했어. 단순하게 우리가
식량, 집, 함께 살 누군가만 찾도록 설계했어. 간단히 말해서 의식주라고 생각하면 돼. 의식주만 찾도록 설계했어. 단순하게 아주 인간을.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 목표들, 의식주가 충족되고 나면 자, 사람들은 삶을 더 좋게 만들려는 방법을 찾으려는 욕구를 거의 갖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자연이 우리를 의식주만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면 의식주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자, 삶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을 찾으려는 욕구를 갖고 있지 않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의식주가 지금 여러분 보면 의식주 다 충족돼 있지? 우리나라는 좀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자, 의식주가 충족이 다 돼도 의식주 충족이 다 돼도 이게 완전히 돼도 여러분 욕심 없어? 욕심 있지? 욕구 있지? 어떤 욕구야? 더 나은 삶을 위한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이 우리를 단순히 이런 것들을 찾도록 프로그램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밑에서 벗으로 문장을 전환해 주는 거야. 그러나 자, 문화적인 동물은 자, 튜닝트는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to랑 똑같겠지? pay attention to. 그래서 문화적 동물들은 그의 사회에 주의를 기울인대. 그리고 사회의 기준들은 change, 변한대. from year to year, 매년 변한대. 그리고 century to century, 세기마다 변한대.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은 자, 원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야. whatever, 무엇이든. 자, 근데 어떤 무엇이든이야? 여기를 이렇게 묶어줘도 돼. 그래서 좋은 삶을 의미하는 현재 좋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원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야.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시대가 매년 그리고 세기마다 이 사회의 기준이 변해.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한 3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였지 했는데 이제는 5 정도 돼야 잘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7 정도 돼야 잘 사는 것 같은 거야. 이런 기준이 계속 변하니까 그 당시 현재의 좋은 삶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원하는 법을 우리는 학습하는 거야. 옛날에는 3 정도만 살아도 됐는데 현재에는 5를 살아야 좋은 삶이거든. 좋은 삶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학습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제는 7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요거 조금 딴 얘기인데 요즘 사람들이 쌤이 어디서 논문을 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왜 불행한지 알아? 과거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삶의 질이 바닥이었단 말이야.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겠지? 자, 근데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높았대.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 여기가 삶의 행복 지수가 1위야. 1위인 국가야. 자,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되게 좀 낙후돼 있어. 부탄의 대표적인 특징이 인터넷이 없어. 그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가 여기 간 영상이 있거든? 쌤도 그거 보고 이제 알았는데 인터넷도 없고 좀 낙후돼 있어. 되게 그냥 전통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불편한 게 많은데도 행복 지수가 높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나라는 삶의 질이 어때? 굉장히 높은 나라야.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하지만 행복 지수는 어때? 굉장히 낮지. 거의 최하위라고 해. 왜 그럴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야? 우리나라는 비교를 많이 해. 너희 보면 SNS 이런 것들 하면은 나 빼고 다 잘 살지. 옛날에는 지금은 인스타지만 옛날에는 페북이었지. 근데 이 페북 때는 학교, 대학교도 써야 돼. 이걸로 벌써 약간 비교하게 되는 거야. 자꾸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거든. 다 행복해 보이거든. 사회적 비교를 나도 모르게 계속 가하면서 내 행복 수치를 깎는 거야.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평균을 자꾸 올려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 기본적 욕구만 충족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사회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사회적 기준이 계속 변화한다 그랬지. 옛날에는 예를 들어 집에 가정집에 가구당 차 한 대만 있어도 행복했어 아주. 혹시 응팔 봤어? 응답하라 1988? 여기 보면은 거기서 김성균 배우님이 요 차 한 대 갖고 엄청 행복해. 온 가족이 다 행복해. 자, 근데 요즘엔 어때? 평균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차 한 대로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왜 난 좋은 차가 없지? 저 집은 차가 세 대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평균을 올려치면서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거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야? 시대적 변화야. 시대적 변화도 있고 요 사회적 기준, 사회적 변화 때문이다. 약간 딴 얘기로 퍼졌는데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가면서 어제의 나보다 어제의 내가 글씨가 오늘따라 더 못 써지네. 자, 어제의 나가 레벨 1이었다면 오늘의 나는 레벨 2가 됐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발전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불행하지 않습니다. 레벨 1인데 레벨 100짜리랑 비교해서 뭐해? 어차피 못 따라가는데. 어제의 너를 이겼다라는 거, 어제의 나를 이겼다는 거, 이 생각으로 가야 돼. 특히 고3들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또 가볼게요. 자, 한 세대에서 사치품이었던 것이야. 요 왓절 전체가 주어야. 자, 예를 들어 케이블 TV나 세컨드카, 차 두 대나 케이블 TV 같은 거, 요런 것들이 과거 세대라고 생각해줘. 과거 세대에게는 사치품이었을 수 있지. 아까 차 한 대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랬잖아. 자, 근데 그 사치품이었던 것이 is considered, 여겨진대. 뭘로 여겨져? 필수품으로 여겨진대. 다음 세대에서는, 미래 세대에서는. 왜? 왜 한 세대에서 사치품이었던 게 그렇게 변해? 요것 때문이지. 사회 기준이 변하니까. 자, 그리고 변화하는 행복의 기준은 depend on, 달려있대. 뭐에? 인간의 동기적인 유연성에 달려있대. 플라스티시티 유연성이야. 자, 그 다음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고, 자, 그것은 뿌리를 두고 있다. 뭐 하는데? keep up with, 따라잡다라는 뜻이지. 따라잡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 누구를 따라잡고 싶어해, 인간은? 자신의 이웃들을 따라잡는데 이 동기부여적 유연성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내 주변 친구들이 다 5등급이야. 내 이웃들이. 그럼 내가 5등급만 가도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 근데 내 주변 친구들이 다 1등급이야. 그럼 내가 5등급이면 어때? 불행하겠지.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 주변의 이웃들을 따라잡는 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기부여적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중요해. 변함없는 요소야. 지금까지 계속 변한다 그랬지. 여기도 변한다 그랬고 변한다 그랬지. 사회적 기준은 변하지만 변함이 없는 요소가 있어. 이것만은 변하지 않아. 자, 그건 뭐야? 데디아야. 문화적 동물들은 뭐 하고 싶어 해? 그들의 동료를 따라잡고 싶어 한다. 내 주변인들을 따라잡고 싶어 해.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요소이다 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다음. 자, 17-2번. 공포에 대한 단계적 반응. 자, 공포에 대한 단계적 반응. 자, 여기는 이제 나오는 개념이 좀 있는데, 미리 정리를 좀 해놓게. 우리가 무의식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있어. 무의식적 판단은 즉각적이야. 즉각적으로 빠르게 내리는 무의식적 판단이야. 자, 그럼 얘는 어때? 정확할까 부정확할까? 빠르게 즉각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부정확해. 부정확한 판단을 내린단 말이야. 그럼 이 무의식적 판단을 보완해 주는 게 있어. 보완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의식적 판단이야. 자, 이건 즉각적이지 않아.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한단 말이야. 신중한 평가를 내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정확성이 좀 높아. 그래서 이 정확하게 처음에 무의식적 판단으로 부정확하게 내린 걸 나중에 의식적 판단으로 신중하게 평가한 끝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 부정확함을 교정해. 그 과정을
공포에 대한 단계적 반응이라고 소개했는데 여기 나온 예시로는 자 우리가 사람이야. 그림도 못 그려 내가. 자 산을 가고 있어. 산이야. 산길이야 여기가. 자 근데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그럼 우리의 무의식적 판단. 자 무의식적 판단은 즉각적으로 뭐라고 판단하냐. 여기가 산속이잖아. 아 뱀이다 라고 판단해. 근데 나중에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뱀이 아니라 뭐였어? 나뭇가지였어. 자, 이 과정을 한번 밑에 써놓은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 우리는 처음에 즉각적으로 무의식적 판단으로 뱀이다 라고 판단해 이거를. 공포에 질리겠지? 근데 그건 부정확한 판단인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평가해 보니까 뱀이 아니라 나뭇가지였어. 그렇게 교정하는 거지. 이 과정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JL이라는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이 사람은 자, 제안했대. 데디아를 제안했대. 인간들은 가진대. 뭐를 가지냐? 체크할게.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대. 자, 근데 이 위험 감지기가 뭐냐? 대절이 꾸며주는 거야. 사이즈업, 평가인데 사이즈업은 평가하다 라는 뜻이야. 뭐를 평가해? 인커밍은 보통 들어오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들어오는 정보를 평가한대.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의식적인 인식에 도달하기 전에. 자, 의식이 정확하다 그랬지. 무의식이 부정확하다 그랬지? 의식적인 인식에 도달하기 전에 들어오는 정보를 평가하는 위험 감지기는 그럼 정확해, 부정확해? 부정확해. 자, 만약 그것이 결정한다면, 데디아를 결정한다면, 자, 그 정보는 위협적이다. 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 아, 저거 위험하구나. 위험한 뱀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것은 트리거, 유발한대. 유발한다라는 뜻이야. 두려운 반응을 유발한대. 왜? 이러한 무의식적인 분석은 매우 빠르고 그리고 그것은 자, 페어리는 꾀야. 크루드는 허술한이란 뜻이야. 꽤 허술하대. 그리고 때때로 will make mistake. 오류를 만들 수 있대. 자, 얘기가 아까 나왔지? 정리했던 얘기. 무의식적인 분석은 빨라.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은 허술하고 오류를 만들어. 부정확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즉 이투 구문이지? 이투 뒤에부터 해주면 좋지. 자, 가지는 거야. 뭐? 2차적인 세컨더리 2차적인 세부적인 처리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굿, 좋다. 뭐가 좋다? 2차적인 세부적인 처리 과정을 가지는 게 좋대. 이게 뭐겠어? 세부적으로 2차적, 2번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의식적 사고지. 뭐야? 정확하지. 자, 그 세부적인 처리 시스템인데 어떤 처리 시스템이냐? Can correct this mistake. 이러한 실수들을 교정할 수 있는. 계속 얘기하지만 무의식이 잘못 판단한 걸 의식이 교정해 주는 거야. 자, suppose 가정해보자. 데디아를 가정해보자. 자, 네가 하이크 중이래. 하이킹하고 있어. 자, 그리고 갑자기 see, 본대. 길고 가는 갈색 물체를 본대. 어디에? 도로 중간에서. 길 중간에서. 너의 첫 번째 사고는 아, 뱀이다. 그리고 너는 빠르게 멈춘대. 자, 뭐 하면서? 깊이 들이마시면서 숨을. 인테이크는 흡입, 섭취 이런 뜻이야. 샤프는 뭐 급격히 뭐 이런 뜻이지. 자, 이때 어포는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석해주면 돼. 자, 뭐 하자마자? 자, 가까이서 분석하자마자 하지만 너는 깨닫게 된다. 데디아를 깨닫게 된대. 너의 물체가 그 물체가 나뭇가지라는 것을. 작은 나무로부터 떨어진 나뭇가지라는 것을. 그리고 너는 go on, 계속 너의 길을 간다. 자, 아까 여기 뱀이다. first. 처음에 든 생각, 뱀이다. 이거 뭐야? 무의식. 정확해, 부정확해? 부정확한 사고였던 거야. 자, 근데 자세히서 살펴보니까, 가까이서 분석해보니까, 어때? 이건 의식적 사고고, 정확하지? 그 물체는 나뭇가지였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교정하는 거야.
자, 요 LD에 따르면 너는 수행회 때 초기에 허술한 분석을 그 나뭇가지에 대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자, 무의식적인 사고는 어떻다? 초기에 허술한 사고야. 둘이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followed by는 뒤이어 더 세부적이고 의식적인 분석을 했다는 거지. 자, 의식적인 분석은 뭐다? 더 세부적인 거야. 정확한 거지. 그래서 허술하고 무의식적인 사고와 세부적이고 정확한 의식적인 사고를 구분한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처음에 즉각적으로 부정확한 무의식적 판단을 내리지만 신중한 평가 끝에 의식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처음에 부정확한 그 판단을 교정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